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내용은 퍼팅 테크닉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적의 가속입니다. 가속이라는 말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 우리가 힘을 가해서 속도를 붙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퍼팅을 할 때 힘을 언제 사용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과제인데, 퍼팅을 할 때 우리는 힘을 3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 힘은 멈춰있는 퍼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첫 번째 힘을 사용하고요. 그때가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스윙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클럽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힘을 사용합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전환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피니시 구간에서 멈출 때 이렇게 3번의 힘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속을 임팩트 때 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임팩트 때 가속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가속을 설명할 때 힘을 쓰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힘을 3번 사용한다. 근데 테이크어웨이, 전환, 피니시, 임팩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 때 가속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임팩트 때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동작에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그게 왜 안 좋으냐면, 임팩트 순간에 힘을 쓸 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옆 사람이 흔들리듯이 굉장히 불규칙한 임팩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힘을, 우리가 원하는 힘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방향성과 거리감에 모두 불규칙함을 유발하는 동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번의 가속 타이밍에 적절하게 가속을 한 임팩트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관성에 의한 임팩트가 되겠죠. 이미 충분히 속도가 붙은 클럽 헤드가 공에 가서 충격을 주고 부드럽게 멈추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가속을 하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는 힘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가속된 클럽 헤드가 공에 충격을 주고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최적의 가속을 익혔을 때 골퍼는 방향성의 일관성, 그리고 거리 조절의 유리함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힘하고 움직임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힘의 양이 최대한 같아야 됩니다. 테이크백 때 사용한 힘보다 전환 구간에서 사용하는 힘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거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언제 가속을 하느냐, 그리고 첫 번째 가속과 두 번째 가속 때 사용하는 힘을 최대한 같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피니시 구간에서 멈출 때 최대한 부드럽게 멈춘다. 우리가 부드럽게 멈추겠다는 의도만 가져도 임팩트 순간에 힘을 쓰는 그런 동작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우승을 차지한 정찬민 선수도 그 우승을 차지한 날 그 주 월요일 날 저에게 찾아와서 퍼터의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날 레슨한 내용이 바로 이 최적의 가속의 레슨입니다. 정창민 선수가 거리가 멀리 나가고 샷을 할 때는 힘을 가속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먼 거리를 내보내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퍼팅은 굉장히 약점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잽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에 잽을 날린다. 얼마나 공을 순간적으로 힘을 쓴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규칙했다라고, 저는 아까 그런 바탕으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속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또 그 선수만의 패턴을 보상해주는 퍼터를 교체해서 우승을 차지해서 저도 이제 도움을 주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 최적의 가속을 저한테 배우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온 선수들이 꽤 많아요. 올해 우승을 했던 이다현 프로도 마찬가지고, 복귀하기 전에 이 연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속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때 힘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 첫 번째 힘과 두 번째 힘은 최대한 같아야 되고, 마지막에 멈출 때 사용하는 힘은 최대한 부드럽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최적의 가속의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